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민감한 부위를 애무하거나 입으로 자극하는 행위가 과연 위생적이고 안전한 걸까? 그리고 우리 나이에 그런 친밀함을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고 말이죠. 사실 부드러운 입맞춤 하나, 다정하게 스쳐가는 손길 하나가 오래된 부부 사이에도 다시금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걱정이 자리 잡고 있죠. 혹시 그 부위가 더럽진 않을까? 이런 행동은 나이에 맞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어색함과 편견 말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50대 이후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위생적이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공감이 되신다면 동의합니다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이런 솔직한 대화들이 부부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단순하지만 감정을 크게 바꿔줄 수 있는 비결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민감한 부위를 애무하는 것이 시도해볼 가치가 있는 걸까요? 다소 부끄러울 수 있는 주제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얼굴을 붉히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갈수록 분명히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죠. 실제로 6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이 조심스레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남편이 자꾸 제 아래쪽에 입을 맞추려 해요. 저는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거절하기도 어렵고 솔직히 좀 더러운 게 아닐까 걱정돼요.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사소한 질문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꺼내지 못했던 커다란 주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에 직면한 부부들이 어떻게 감정을 나누고 친밀함을 지켜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였죠. 많은 사람들이 구강 자극, 특히 민감한 부위를 애무하는 것에 대해선 나이 든 사람들에겐 금기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조차 하지 않다 보면 오해가 생기고 거리감이 생기며 결국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어떤 분은 죄의식을 느끼고 어떤 분은 위생이나 감염을 걱정하며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그런 접촉은 멀어지고 남편은 아내에게 다가가지 않게 되고 아내는 자신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끼게 되죠.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조용히 살아가야만 한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서로를 감싸는 포옹, 부드러운 손길, 배를 스치는 입맞춤, 혹은 조심스럽고 따뜻한 자극은 오히려 서로의 온기를 지켜주는 소중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통적인 성관계보다도 더 자연스럽고 편안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여성의 몸은 조금씩 변화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질이 건조해지며 점막이 얇아져 성관계 중 통증을 느끼기 쉬워지죠. 또 어떤 분들은 심장이나 혈압 문제로 격한 활동 자체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드럽고 여유 있는 접촉, 따뜻한 말 한마디, 적절한 순간의 입맞춤이나 가벼운 애무가 주는 정서적 안정감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구강 자극이나 민감한 부위에 대한 애무에 대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청결을 잘 유지하고 서로 동의한 상태라면 결코 불결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여성 입장에서는 자신이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깊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기도 하죠. 건강한 상태라면 그 부위에서 강한 냄새나 불쾌함이 나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각자의 자연스러운 체취가 있는 법입니다. 그것은 마치 피부 냄새처럼 고유하고 당연한 것이므로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민감한 부위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가려움증 혹은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느껴질 때만 병원을 방문해 상태를 확인하면 됩니다. 진심으로 아내를 아끼는 남편이라면 그런 부분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어떤 남성들은 격렬한 관계보다
단지 부드럽고 따뜻하게 아내를 어루만지고 싶어 하죠. 하지만 아내가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70대 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아내의 손을 잡고 싶고 배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고 아주 가볍게 그곳에 다가가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아내는 이 나이에 무슨 그런 걸 하냐고 말하며 거절했고 남편은 마음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더럽지 않을까 혹은 병이 옮지 않을까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조금만 더 서로 이해하고 용기를 냈다면 마음의 문은 얼마든지 열 수 있었을 거예요. 안전하고 편안한 친밀함을 위해 몇 가지 간단한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매일 따뜻한 물로 민감한 부위를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깊숙이 씻거나 강한 비누는 피하고 전용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은 후 잘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염증이나 냄새, 가려움, 통증이 느껴질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모든 접촉을 멈추고 의료진의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가까워지는 순간에는 꼭 대화를 나누세요.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불편하지 않아? 같은 짧은 말 한마디가 상대의 불안을 덜어주고 부끄러움도 줄여줍니다. 나이가 들어 만들어가는 친밀함은 충동이나 테크닉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여성은 자신이 소중히 여겨지고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비록 피부엔 주름이 있고 머리는 휘어졌을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젊은 시절보다 더 눈부시게 빛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누가 욕망을 느끼겠어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바라는 건 욕망 자체가 아닙니다. 그저 적절한 순간에 다정하게 닿는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 손길이 전해주는 마음입니다. 그런 섬세한 접촉은 오랜 외로움을 녹여주는 위로가 되기도 하니까요. 피곤하지 않아? 지금은 잠깐 쉬고 싶어. 같은 짧은 말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신뢰가 쌓이면 나이 든 여성도 굳이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어도 깊은 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 민감한 부위에 대한 부드러운 입맞춤은 둘 다 편안하고 동의한다면 결코 더럽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가깝게 이어주는 소중한 표현이 됩니다. 그 접촉이 길거나 극적인 무엇일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과 부드러움, 그리고 위생만 갖춰진다면 그 자체로 충분하니까요. 실제로 한 60대 여성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너무 낯설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계속 피했죠. 그런데 선생님께 조언을 듣고 깨끗하게 관리한 다음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을 때 참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사랑받고 있다는 걸 또렷하게 느꼈거든요. 그분은 단순한 쾌락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자리 잡은 편견은 이제 내려놓아도 좋다고. 우리의 몸은 나이를 먹지만 감정은 우리가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는 꽃과 같습니다. 중요한 건 민감한 부위를 자극하느냐가 아니라 서로가 위생적인 상태인지 동의했는지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는지입니다. 만약 두 사람 모두 편안하다면 그 부드럽고 따뜻한 친밀함을 부끄러움이라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나이든 부부에게 가장 소중한 건 결국 함께함입니다. 단순히 밥을 함께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잠드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사소한 순간에도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동행이죠. 다음 파트에서는 60세 이후에도 민감한 부위를 건강하고 향기롭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간단하지만 제대로 실천하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고 배우자와의 따뜻한 관계도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주제를 이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의 질문을 던져볼게요. 내 몸은 지금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의외로 많은 여성들이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배우지 못한 채 나이를 들어가고 있답니다. 실제로 많은 중장년 여성들은 한 가지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감한 부위는 감춰야 하고
언급하는 것조차 부끄럽고 피해야 할 존재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하지만 숨기고 외면할수록 자기 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배우자와의 소중한 순간에도 불안과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남편이 가까이 오는 게 싫어요. 혹시 냄새가 나지 않을까, 더럽지 않을까 걱정돼요. 이런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민감한 부위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더러운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지능적이고 섬세하게 설계된 기관이에요. 아무런 조작 없이도 스스로 청결을 유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죠. 기본적으로 여성의 외음부는 큰 음순과 작은 음순, 그리고 질 입구로 나뉘며 질 내부에는 유익한 균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 외부의 유해균이나 곰팡이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약간의 산성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균형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끔 은은하게 나는 냄새조차도 건강한 상태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재치이며 마치 겨드랑이 땀 냄새처럼 사람마다 다를 뿐이에요. 이 냄새가 이상하다고 느껴 병원을 찾을 필요는 없으며 실제로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는 강한 악취나 가려움,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있을 때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무심코 이 균형을 깨뜨리는 습관을 반복합니다. 예를 들면 강한 성분이 들어간 비누나 소금물, 출처가 불분명한 허브 추출물 등을 이용해 깊숙이 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세정은 유익한 박테리아를 없애고 오히려 가려움이나 곰팡이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정이 깊어질수록 가려움이 생기고 가려움 때문에 더 자극적으로 씻게 되면서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죠. 또한 축축한 속옷이나 너무 꽉 끼는 옷, 통풍이 되지 않는 환경 역시 민감한 부위의 습기를 높여 박테리아 번식을 촉진시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땀 분비가 줄고 피부도 약해지기 때문에 통기성이 좋은 면 소재의 속옷을 착용하고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성의 민감한 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부끄러움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존중하는 태도만으로도 건강과 자신감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외음부는 큰 음순과 작은 음순을 중심으로 따뜻한 물로 하루 한 번 부드럽게 세척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절대로 깊이 씻어내려 하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pH 밸런스를 고려한 전용 여성 청결제를 가볍게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세척 후에는 자극 없는 부드러운 타월로 물기를 톡톡 눌러 말려주고 향이 강하거나 알코올이 들어간 물티슈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속옷은 통기성이 좋은 면 소재를 선택해 매일 깨끗한 것으로 갈아입는 것이 기본이에요. 분비물이 많을 경우에는 얇은 라이너를 잠시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반드시 자주 교체해야 하며 생리대처럼 통풍을 막는 제품은 장시간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민감한 부위의 털을 완전히 밀어야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털은 적절한 습기를 유지하고 외부 먼지나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부드럽게 다듬는 정도로 충분하며 지나치게 자주 제모하면 피부가 손상되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올바르게 관리하면 여성 스스로가 한결 가볍고 상쾌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와 가까워지는 순간에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동안 어색하게 느껴졌던 부드러운 입맞춤이나 애무 같은 접촉이 사랑을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깨끗하게 관리한 후 용기를 내어 남편과 솔직하게 대화한 여성들은 이전보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관계도 훨씬 부드럽고 친밀하게 변화되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격렬한 표현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따뜻한 말과 눈빛, 그리고 조심스러운 손길입니다. 이런 감정의 교감이 바로 진정한 애정의 본질이죠. 민감한 부위를 관리하는 건 단지 배우자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배려이자 돌봄입니다. 내 몸이 편안해지고 친밀한 순간에도 걱정이 줄어들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나고 평온함이 찾아오게 되는 과정이에요. 비싼 제품이나
무리한 세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드럽고 적절한 관리만으로도 청결하고 은은한 향기를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은 마치 반평생을 살아온 여성의 삶처럼 조용하지만 따뜻하고 섬세한 여정입니다. 몸으로 다가가기 전에 마음으로 먼저 가까워지는 법. 구강 자극은 그런 감정의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어느 60대 남성분은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전에 한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진료실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다가가려고 하면 아내는 다리를 오므리고 저를 바라보지 않아요. 저는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저 조심스레 입을 맞추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 말은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사랑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예요. 나이가 들수록 감정이 더 간절해지고 열정적인 표현보다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친밀함이 오히려 더 절실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점점 더 어색해지고 그 사이엔 말하지 못한 오해들이 쌓이기 시작하죠. 50대나 60대를 넘긴 여성들은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며 혹시 불쾌한 냄새가 나진 않을까, 남편이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스스로를 숨기게 됩니다. 남편 역시 거절당할까봐 말을 꺼내지 못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다가가는 걸 아예 멈춰버리죠. 이런 작은 틈은 대화와 부드러운 교감으로 메우지 않으면 같은 공간에 살아도 마음은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구강 애무나 친밀한 접촉은 결코 잘못된 것도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서로가 편안함을 느끼고 진심으로 신뢰하며 동의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이 든 부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을 열기 전에 마음을 먼저 열어보세요.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가 닫힌 감정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내가 좀 더 다정하게 다가가도 괜찮을까? 라고 물어보거나 아내가 그게 혹시 불편하진 않을까? 내가 잘 관리하면 괜찮을까? 라고 진심을 담아 말할 수 있어요. 이처럼 솔직하고 따뜻한 대화를 비난이나 부끄러움 없이 나누는 것만으로도 멀어졌던 마음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서로가 존중받고 이해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그 어떤 접촉도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구강 자극에 편안함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표현 방식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존중과 이해, 그리고 그 감정을 나눌 용기입니다. 뜯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건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꼭 민감한 부위를 자극하지 않더라도 등이나 허벅지 안쪽처럼 부드럽게 반응할 수 있는 다른 부위에 손길을 전해보세요. 살며시 어루만지는 마사지 또는 곰인형처럼 포근한 입맞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깊은 애정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것도 강요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40년을 함께 살아온 한 부부를 만난 적이 있어요. 오랜 침묵 끝에 두 사람은 진솔한 대화를 나눴고 아내는 남편이 자기 손을 오랫동안 잡아주거나 저녁마다 등을 쓰다듬는 걸 허락했죠. 남편은 더 이상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고 오직 아내가 편안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 사이에 자연스럽게 친밀함이 되살아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민감한 부위는 더럽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 더러운 부위란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잊혀진 곳이 있을 뿐입니다. 부드럽게 돌봄을 받고 따뜻한 애정을 느끼는 여성은 겉모습이 아니라 감정과 내면에서부터 빛이 납니다. 그건 어떤 비싼 화장품도 흉내낼 수 없는 진짜 아름다움이에요. 나이가 들었더라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로 느껴지고 다정하게 쓰다듬어지는 경험은 몸과 마음에 아주 좋은 약이 됩니다.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은 어떤 보약보다 더 강하게 젊음과 생기를 되찾게 해줘요. 실제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중년 여성분들이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남편이랑 가까워지는 게 너무 창피해요. 그곳이 건조하고 가끔 냄새도 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겉보기엔 단순한 고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자존감의 흔들림, 삶의 아쉬움,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불안이 숨어 있어요. 나이가 들어 몸이 변화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민감한 부위가 건조해지거나 쉽게 따끔거리고 냄새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여성들이 이 변화를 잘못된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점차 친밀한 순간들을 피하게 되고 그런 시간이 쌓이면 부부 사이의 정서적 거리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여성의 몸은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점차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엔 부드럽고 촉촉하던 부위가 건조해지며 접촉 시 불편함을 느끼거나 작은 자극에도 민감해질 수 있어요. 외음부의 색이 짙어지거나 볼륨이 줄어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변화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매력의 감소가 아닌 단지 몸이 세월을 따라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깨끗하고 산뜻하며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게 도와주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우선 식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약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피부뿐만 아니라 민감한 부위의 수분도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소와 과일, 파인애플, 요거트, 두유 등은 몸의 밸런스를 잡아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들은 체내 유익균을 늘려 자연스럽고 쾌적한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요. 반면 생마늘이나 양파, 매운 음식은 채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과도한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위생 관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따뜻한 물로 외음부를 가볍게 씻어주세요. 자극적이지 않은 pH 균형을 맞춘 세정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절대로 내부까지 깊이 세척하지 마시고 외부만 부드럽게 닦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정 후에는 깨끗한 타월로 톡톡 눌러 말려주시고 필요하다면 순한 코코넛 오일을 소량 발라 수분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깊숙이 바르기보다는 외음부 표면에 살짝 바르는 정도로 충분하며 항균에도 도움이 되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이러한 관리가 습관이 되면 건조함이 완화되고 기분 좋은 상쾌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역시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케겔 운동처럼 간단하게 내부 근육을 5초간 수축했다가 이완시킨 동작은 해당 부위의 탄력을 유지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며 전반적인 컨디션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몸과 마음이 점차 가벼워지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더 깊은 정서적 연결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하루에 3번, 한 번에 10번씩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하면 해당 부위의 근육이 점점 탄탄해지고 소변 조절 능력이 향상되며 친밀한 순간에 느끼는 감정도 훨씬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관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가짐이에요. 아무리 정성껏 몸을 돌봐도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매력이 있겠어 라고 스스로를 낮춰보면 결국 자신감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완벽한 몸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변화하는 자신의 몸도 여전히 소중하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혹시 구강 자극이 위생적으로 괜찮을지 걱정된다면 먼저 염증이나 비정상적인 분비물, 곰팡이 등의 증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냄새나 가려움 같은 불편함이 있다면 먼저 진료를 받고 이후에 천천히 친밀함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털을 지나치게 자주 그리고 완전히 제거하려 하지 마세요. 털은 피부를 보호하고 외부 자극이나 먼지를 막아주는 자연스러운 방패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고 싶다면 부드럽게 다듬는 정도로도 충분하며 자극을 줄이기 위해 너무 잦은 제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몸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지 않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여성도 자신의 방식대로 충분히 아름답고
기품 있고 매력적인 존재로 빛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은 바로 자신감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나이를 뛰어넘어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다소 민감할 수 있지만 부부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민감한 부위를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강 자극과 같은 부드러운 애정 표현이 관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다뤘죠. 이런 솔직한 나눔이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배우자와의 친밀함에 대해 조금 더 가볍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은 나이가 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가장 섬세하고 따뜻한 배려가 필요한 시기일 수 있어요. 몸을 깨끗하고 편안하게 돌보는 일은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되고, 그 사랑은 고요하고도 깊은 위로처럼 배우자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다소 어려운 주제라 해도 진심과 존중을 담아 나누면 오히려 더욱 부드럽고 가까워지는 순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치 따뜻한 속삭임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어 스스로를 더욱 사랑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시간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지만 의미 있는 울림으로 남길 바라며, 혹시 마음에 닿은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짧은 소감이나 사랑하는 이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세요. 공감하셨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사랑이 더욱 귀하게 느껴지는 이 시기에 다음에도 진심 어린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